이번 시간에는 과학교수학습 이론 중 인지주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지주의는 앞에서 다뤘던 간의 위계학습 이론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론인데, 사실 행동주의가 완성이 끝나고 인지주의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.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후세 학자들이 그렇게 구분한 것 뿐이지 사실은 병렬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. 톨만의 기호학습 이론 같은 것도 사실은 관해의 위계학습 이론에서 기호학습이란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 부분하고 병렬적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주의다, 행동주의다 이렇게 논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기호학습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려낸다는 점입니다. 이 이미지를 이 교육학적인 용어로 표상이란 말을 씁니다. 어떠한 외부의 정보를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것을 표상이라고 합니다. 인지주의에서는 표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, 기본적으로 외부 정보를 자신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화한 것을 표상이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톨만의 기호학습 이론은 인지적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거시적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. 거시적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모두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통찰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톨만은 기존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했던 미로 실험처럼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, 쥐가 미로를 통과해서 목표 지점, 즉 먹이가 있는 상자에 도달하게끔 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, 이 쥐가 단순하게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머릿속에 그 미로 지도를 그려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단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, 그 집단을 나눈 특징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집단은 어떤 보상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. 즉 광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, 이 광활하는 것은 원래 먹이보다 더 많은 먹이를 준다든가 더 맛있는 걸 준다든가 이와 같은 광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시켰더니 크게 향상되는 것은 없었다. 근데 두 번째 집단에게는 약간의 어떤 보상을 좀 더 강화를 시켰더니 꾸준히 향상이 일어났다는 거죠. 근데 세 번째 집단은 보상을 주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, 즉 11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강화를 크게 줬습니다. 보상을 크게 주니까 이때 훨씬 더 많은 것이 향상되었다는 겁니다. 즉 무슨 얘기냐면은, 강화를 주더라도 어떠한 계획된 것에 의해서 강화를 줘야 그 강화를 줬다는 사실을 지가 인식했을 때 이 학습이 잘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학습하고자 하는 어떤 능력 또는 사고, 관심 이런 것들을 잠재적 학습이라고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인지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